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차단기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서 이제 진행했던 게 이제 퓨즈, 개폐기 진행했고요. 이번 시간에 차단기인데, 우리가 그 전력 퓨즈 파트 진행할 때 초반부에서 개폐기라고 해서 이제 필요에 의해 회로를 열거나 닫는 장비들에 대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쭉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중에서도 차단기를 그쪽에서 또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그 차단기라고 하는 게 어떤 특성이 있었죠? 그죠, 이제. 고장전류 또는 다른 말로 과전류 차단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고장전류 또는 과전류에는 과부하 전류나 단락전류를 합쳐서 우리가 통상 표현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차단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여기서 디테일하게 특성도 얘기하고 또 차단기의 용량도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 얘기를 이때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문제풀이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차단기에 대한 얘기를 좀 전반적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차단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서킷 브레이커죠. 12. 딸랑 요거 하나만 놓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차단기 동작되는 상태, 또 거기에 대한 문제도 이제 물어보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차단기는 어떻게 동작이 될 것인지, 또 어떤 장비와 어떤 메커니즘으로 연기가 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좀 보고, 그 다음에 계속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이제 전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이제 부하가 있다. 전원에서 부하 측의 전기 에너지가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전원에 전압이 걸릴 것이고 그 다음에 전류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하가 설정이 됐을 때 부하에는 PkW로 표현될 거고 전압은 V 또는 VN이 설정이 되겠죠. 그럼 필기타 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는 거예요. 06 코사인 세타 이렇게 설정이 되죠. 그때 이제 전류가 잘 흘러가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뭘 좀 설정을 해줘야 되냐 하면 이 전선의 굵기를 결정을 해줘야 되죠. 그 전선 굵기를 결정할 때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요소, 허용 전류, 전압 강화, 기계적 강도. 통상 우리는 이제 허용 전류를 가지고 전선의 굵기를 많이 얘기를 해요. 허용 전류 가지고 전선의 굵기 결정했다. 그래서 그걸 초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형태로 전류가 쭉 흘러 들어가고 있었는데 사고가 좀 발생을 했는지 또는 부하가 커졌는지 그래서 고장 전류 또는 과전류가 흘러간다. 그래서 차단기는 과전류 차단이 된다. 그 과전류에는 어떤 전류가 있을까요? 그쵸? 과부하 전류. 그리고 단락 전류. 얘네들을 우리가 통상 과전류라 표현을 합니다. 그때 그 과부하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선의 굵기를 결정한 허용 전류의 크기를 초과한 게, 허용 전류 크기를 초과해버려서 일정 시간 이상 흐르는 전류를 과부하 전류라고 하는 것이고, 단락 전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쇼트가 난 거죠. 단락이 되면 임피던스가 얼마가 돼요? 이론상 0이 되는 거죠. 그 이론상 0이 되는 점으로 전류가 흐르는 걸 단락 전류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전류가 흘러갈 때 차단할 수 있는 게 차단기다. 그러면 차단기라고 하는 걸 만약에 여기에다 설치를 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단기를 CB로 표현을 하도록 하죠. 그럼 이렇게 차단기를 설치했다. 그럼 차단기라고 하는 건 라인을 끊어주는 동작만 할 수 있는 거지 이 고장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검출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고장 검출을 하기 위해서 커런트 트랜스포머 CT라고 하는 변류기를 설치를 해서 정상적인 상태, 즉 사고가 없을 때에는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를 파악을 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고 전류를 이제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CT 2차측 설정해서 전류값을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지금 차단기와 연계되는 상황으로 설정을 하기 위해서니까 전류계를 빼놓고 이와 같이 이제 탭을 설정해서 그 탭에 맞는 자리에 물려가지고 이제 고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내용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면 이 접촉자가 지금 떠 있는 거죠. 스프링이 지금 당겨주고 있는 상황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CT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탭을 잡아서, 만약 여기 얘를 여기다 갖다 물렸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예, 이제 뭐 접지단자 쪽으로 빠지는 선 잡아주면요. 평상시에 정상적인 전류가 흘러가고 있을 때에는, 예, CT 2차 측이 5A 이하의 전류가 흘러서 여기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정상적인 상태, 사고가 없을 때 CT 2차 전류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자속의 크기도 적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프링을 당겨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이 접촉자가 떠 있었는데, 만약 사고 발생하게 되면 이쪽 흘러가는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커지죠. 사고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전격 전류 IN인데 사고 발생하게 되면 사고 전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수식 정리도 뒤쪽에 다 할 거니까요. 여기서 일단 결론식이니까 한번 봐주시기만 하시고, 통상 전격 전류에 비해서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만큼의 배율로 고장 전류, 즉 단락 전류가 흐르게 된다. 따라서 CT 2차 전류도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커지겠죠. 그럼 CT 2차 전류가 커진 상태에서 여기에 코일에 흘러가게 되면 여기서 만들어진 자속의 크기도 커지면서 접점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접점이 이제 내려오게 되면 여기 접점이 붙겠죠. 그러면 여기에 붙으면서 어느 라인이 활성화가 되느냐? 이쪽 라인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이 라인이 활성화가 되게 돼요. 즉 여기에 딱 내려오면서 전원에서 뭐가 그때 흘러올 수 있는 거예요? 전류가 흘러올 수 있는 거죠. 그 전류가 이 코일에 흐르게 되면 차단기 접점이 동작이 되면서 라인을 분리시킨다. 여기에 이제 뭐가 되죠? 트립 코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트립 코일이 여자가 돼야 차단기 접점이 동작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이 메커니즘 우리가 어디서부터 했던 거예요? 필기 때 다 얘기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이 개념을 싹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아마 수연설비 쪽에서 또 한 번 언급할 수도 있게 됩니다. 전기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평상시에 전류가 잘 흐르고 있었다. 사고 발생하면 CT가 각 검출했다. CT 2차 전류 커지면서 자, 요 코일 부분의 자속이 좀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접점을 당겨가지고 여기가 이제 페르프가 형성이 되면서 전류 흐르게 되면 트립 코일 여자 될 것이고 차단기가 동작이 된다. 그쵸? 자, 이때 우리가 이 부분에 이름을 하나 붙여줘야 돼.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 릴레이 또는 계전기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를 검출부라고 하는 거지. 이쪽을 검출부, 이쪽을 판정부, 이쪽을 동작부, 이쪽을 동작부라고 한다.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일단 살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될 것이, 여기 차단기가 설정이 됐는데 이 차단기 부분을 이쪽에서 확대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죠. 차단기 접점을 B접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만약에 트립 코일이 여자가 됐어요. 그럼 자석이 발생하는 게 땡긴다 이거죠. 그러면 이 트립 코일 얘를 땡겨가지고 이만큼 벌어졌다라는 거죠. 벌어지게 되면요, 전류가 내려와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어느 일정 값 이상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될 텐데 요 간격이 이제 전류를 끊어줄 수 있는 만큼의 간격이 아니었다. 자, 즉 사고 발생해서 단락전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타날까? 여기서요. 아크가 발생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아크가 발생하고 있는 동안에는 차단기가 차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즉 아크가 뭐가 돼야? 소호가 돼야 차단이 된 거죠. 그래서 아크 소호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빨리 시켜줘야 되죠. 되도록 낮은 잔압에서 시켜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크 소호를 하기 위해 요 내부, 차단기 내부에 여러 가지 어떤 패턴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 패턴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ACB, 그 다음 VCB, 그 다음 OCB, MBB, ABB, GCB 이렇게 6가지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통상 이제 ACB라고 하는 것은 기중 차단기예요. 기중 차단기로서 이렇게 오시면 좀 쉬워요. 앞에 공자가 빠진 겁니다. 공기중 차단기. 그러니까 일반 공기중이니까 굳이 수치화 또는 어떤 그 표준화 시켜서 표현하게 되면 1기압 상태, 일반 대기압 상태에서 아크가 소호되게 되면 그걸 기중 차단기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VCB는 여기서 이게 백큐ම්, 그래서 진공 차단기. OCB는 오일, 유입 차단기. 그 다음 MBB는 자기 차단기. ABB는 공기 차단기. GCB는 가스 차단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차단기 종류를 설정을 하는 거죠. 이때 설정된 이 차단기는 일반 부하 보호용이 아니라 수원설비에 설정하는 메인 차단기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때 이제 요 ACB가 저압용이에요. 나머지는 고압 및 특고압용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크가 발생했을 때 소호를 일반 대기압 상태에서 하게 되면 ACB가 되는 거고, 기중 차단기 되는 거고, 요 내부를 쉽게 생각하세요. 진공으로 만들어 버리면 진공 차단기 되는 거고, 그럼 진공 중에서 아크 발생하니까 아크 소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입 차단기는요. 기름을 여기다 채워놨다. 그래서 절연유 중에서 아크 발생하니까 절연유가 아크를 덮어버려서 꺼버린다. 그 다음 자기 차단기는 아크 발생할 때 길다란 관을 그 아크 발생 지점에 예상 지점에 딱 관을 설치해서 아크 발생할 때 이 그 반대쪽 관에다가 큰 전자석을 설정해 버리죠. 그럼 전자석을 설정하니까 자석이 된 거니까 아크를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즉 먼지를 청소기가 빨아들이듯이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공기 차단기는 공기를 뿜어내서 압축 공기 탱크를 이용해서 공기를 뿜어내면서 아크 소호하게 되면 공기 차단기 되는 거고요. GCB는 이 안쪽에다 뭘 채울까요? 가스죠. 어떤 가스예요? 이게 SF6 가스가 되겠습니다. SF6 가스를 가지고 이제 여기를 채워주게 되면은 그 가스가 육불화학 가스라고 하는데 걔가 이제 아크 소호를 하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단기는 이렇게 해서 일반 수원설비 메인 차단기 설정되는 건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